귀간조 귀요보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합격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한 80%는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모르겠다 싶은 건 기껏해야 3문제, 5문제밖에 없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보세요.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물어보았습니다.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게 있어요. 증가하는 거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 맞춰보세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고 망설인다. 이게 뭐죠, 여러분? 느려지고 하면은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아시겠죠? 결정장애가 있다, 대답을 못한다, 자기 의견을 못 낸다, 조심성의 증가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해.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 고수하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 겁을 낸다.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경직성이 여태까지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유대감이 상실되고 역할이 상실된다. 사회적 관계 감소하고 융통성도 감소한다는 거. 장기 요양 대상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꼭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누잖아요. 65세 이상이든 미만이든 일단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에 상관이 없어요. 교통사고도 되고 결핵도 돼요.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환자만 된다는 거예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 있죠? 병원을 입원했어. 이미 건강보험공단 혜택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원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 원칙은 항상 대상자의 습관이나 성격, 기호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싫어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고 가족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도 마지막에 해주는 거 임종시입니다. 임종시에는 가족 요양까지 해준다. 다른 부분은 대상자만 제공한다는 거. 어떤 의료행위든지 하지 않아요. 다음 노인학대 요양은 금이 간 안경, 고장난 보청기를 착용했다. 계절에 안 맞는 더러운 의복을 착용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일단 노인이 상태가 안 좋지만 집 안에 있나요? 집 밖에 있나요? 집 안에 있으면요. 방임으로 하시면 답이 맞습니다. 다음 노인학대 유형은 노모를 시설에 맡긴 후 자식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자기 미납금을 미납시켰다. 연락 두절됐다. 왕래 안 했다. 일단 노인이 어디에 있어요? 집 밖에 있습니다. 집 밖에 있으면 시설에 있던 길거리에 있던 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상태 안 좋아도 집 안에 있으면 방임, 집 밖에 있으면 유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대받는 노인 어디다 신고해요?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노인 학대 알고도 우리가 신고 안 했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낸다는 거예요. 의심될 때 신고하나요? 확실하면 신고하나요? 의심만 돼도 신고하는 거예요. 확실하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합니다. 장기 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직원들이 장기 요양요원이죠. 이 일하는 직원들이 교육도 시켜주고요. 권리침해도 상담해주고 건강증진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요. 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입니다. 제가 방문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엉덩이 만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이게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국가고시에서는요.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하겠죠. 단호하게 하는 거는요. 성희롱이나 성접촉, 부적절한 성행위만 단호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 치매 대상자 바지 벗었어 이런 거는 단호하게 아니에요. 뭔가 회원부에 문제가 있는지 대소변 지렸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요 파트에서 문제 거의 3-4개씩 나옵니다. 일단 복장이나 외모,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일정이 변경됐다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어. 그러면 메모를 남긴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겠죠. 개인정보는 무조건 비밀 유지하고요. 개인정보 비밀 누설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요. 뭔가 사고가 났어. 바로바로 보고하세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용구 구매 알선행위 하지 않고 그냥 정보 제공만 합니다. 등급 판정이나 뭔가 신청을 알선 유도하지 않고요.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면 신고합니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르고요. 항상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요양보호사 스트레칭 방법 정말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행한다. 상하만 좌우만 이러면 틀려요.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5에서 10초 쉬고 유지할 때만 10에서 15초 숫자가 커지죠. 통증이 느껴지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각도. 그냥 시원할 때까지만 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은 근육이 긴장되고 부상을 초래하니까요. 천천히 안정되게 시행하시고요.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호흡은 멈춘다? 아니에요. 항상 호흡은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요가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숨 쉬세요 이러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돼요? 일단 의심되는 대상자를 접촉을 했어. 그러면요. 요양보호사 역시 감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냐? 바로 하면은 잠복기 때문에 안 나와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렇게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마스크나 장갑 쓴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결핵균은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 쏘이면 죽는다. 얼마 있다 죽어? 몇 분 있다 죽어. 그걸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해요? 수분 내에 죽는다. 대상자와 접촉을 안 하나요? 결핵이 의심됐어도 접촉을 합니다. 결핵약을 즉시 복용해요? 결핵약 처방전 주지도 않아요. 요양보호 업무 중단합니까? 마음은 중단하고 싶겠지만 이 대상자 누가 돌보겠어요?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받는다? 모두 치료받는다. 동시에 치료받는다? 그거 뭐죠 여러분? 옴이죠, 옴. 결핵의 증상 2주 이상 기침 나면 결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침이 계속 나면요.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기침 얼마나 있어요? 2주 넘었어요? 그럼 결핵일 수 있으니까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이럽니다. 오후에는 열나고요. 야간에는요.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납니다. 기침을 계속하니까 너무 소모가 돼가지고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침 많이 했는데 나 살 안 빠져 돼지야 그러면 여러분 결핵 아니에요.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다. 알레르기와 비슷하다. 동시에 치료받아라 하면은 옴입니다. 동시에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옴이에요. 증상이 있건 없건 받습니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세탁을 하고 3일 동안 쓰지 말래요. 72시간이죠? 왜? 옴은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도 3일 동안 지 혼자 살아있대요. 굉장히 독하죠? 그래서 옷도 빨래를 해도 3일 이후에 입어라. 독감 10, 11, 12월에 예방접종 맞고요. 이 요양보호사는 독감 걸리면 일주일 쉬어야 돼요. 노로바이러스 일종의 장염이죠.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해야 됩니다. 이 손으로 음식 만들면 그 음식 먹은 사람들 노로바이러스 걸리니까요. 머리니는요. 벌레 충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조로 감아야 된다는 거. 55도씨에 5분 이상 노출하면은 이 머리니가 죽는다고 합니다. 555예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소화가 안 된다. 이게 답이에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약물의 대사 능력이 뭐야? 몸에서 약물이 잘 안 빠져나간다. 탈과 위액의 분비 감소, 침도 안 나와, 위액도 안 나와, 위산 안 나오니까 소화도 안 된다. 위액이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산이 높을수록 더 위산이 세다는 거예요. 산도가 저하되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지방 흡수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지방 많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췌장에서요. 리파즈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그게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방 흡수가 떨어진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당내성이 뭐예요?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성질. 분해를 못 시키니까 혈당이 올라가니까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 탄력성은 다 감소합니다. 여러분 팬티의 고무줄도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늘어지죠? 똑같아요.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도 감소된다. 그래서 변실금이 발생한다. 단짠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음식이 달고 짜지죠? 쓴시는 잘 느낍니다. 인생의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는 거. 나이 먹고 유일하게 더 높아지는 거 없잖아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지는 거. 쓴시는 잘 느낀다는 거.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의 대사 능력 그리고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해독 능력도 저하됩니다. 대상자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됐다 하면은 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사제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일단 설사라는 거는 몸에 안 좋은 것을 몸 밖으로 빼내는 건데 지사제 먹고 그걸 막아버리면 독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사제보다는 차라리 설사하고 물 많이 먹는 게 낫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뭐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침 반사 감소해요. 우리가 목에 뭐가 걸렸어. 분비물이 있어. 막 기침하고 재채기해서 밖으로 빼내거든요. 이걸 못하면 흡인성 폐렴 걸립니다. 폐 순환량도 감소하고 산모 운동도 저하돼요. 뭔가 필터링이 안 된다. 호흡 근육도 위축되고 기관지 내 분비물은 엄청 증가해요. 길 가다가 할아버지들 가래 칵 뱉잖아요. 분비물이 많이 증가합니다. 노인성 질환 이거 뭘까요? 알레르기 하면은 천식이에요.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은 천식 오고요. 뭔가 알러지 반응 있는 물질, 뭐 꽃가루, 고양이 털, 강아지 털 이런 거에 알레르기가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피 요법이 필요하다는 거. 천식이면요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기관지 확장제 흡입하고도 그러고도 운동했어요.
고혈압 대상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혈압은요, 정말 국가고시에 맨날 나와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조절돼도 먹어야 돼요. 마음대로 중단하면 큰일 납니다. 혈압 조절이 안 되면요, 약을 바꿔야 돼요. 의사랑 상의하세요. 알코올은 약발을 낮추니까 금주해야 되고요.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살 빼야 돼요. 자몽 주스랑 먹지 않는다. 인삼하고 먹으면 혈압 더 올라간다.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잖아요. 저염 저지방, 그래서 칼륨을 같이 먹어라. 칼륨은 몸에서 염분을 빼내주니까 좋다. 칼륨 많이 들어간 거 고구마, 시금치, 우유, 바나나 이런 거요. 심장의 수축력 저하하면은 여러분 딱 심부전이 나와야 됩니다. 펌핑 하려면은요, 심장에 피를 꾹 짜줘야 돼요. 그래야 발끝으로 피가 통하는데 쭉 짜주지를 못하니까 충분히 혈액이 그 온몸으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요. 호흡이 곤란하고요. 허약하고요. 붓기도 합니다. 계단 오를 때, 쇼핑할 때 어지럽습니다. 심장이 부전하다, 심부전. 심부전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수분을 제한했어요. 수분을 제한하는 질병 5가지? 수분 제한해야 되는 질환, 간심신갑부, 간경화, 심부전, 콩팥신부전, 만성신부전,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예요. 간심신갑부, 간경화, 복수처죠. 신부전, 체중 맨날 재야 됩니다. 신장 안 좋으면 붓는다 아시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역시도 물이 잘 안 빠지고 살이 엄청나게 쪄요. 노인성 질환 뭐냐? 많이 사용할수록 아프다 뻣뻣하다? 퇴행성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을 한다.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수중 운동이 좋다는 거. 그러면요, 골다공증은요, 워킹, 걷기가 좋다. 체중을 좀 부하해줘서 근력을 키우는 게 좋다는 거. 골다공증 체중 부하 운동한다.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를 먹는다. 비타민 D는요, 칼슘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철분은 뭐랑 먹어야 소화가 잘 될까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랑 철분은 같이 먹습니다. 이거 국가고시 단골 문제 아니겠어요? 비타민 D는요, 햇볕쬐도 어느 정도 자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약 드셔도 되지만요, 뭐 이렇게 산부인과나 이런 일반 병원 가시면 비타민 D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가 있어요. 한 4만 원 했던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애용하고 있어요. 대상자가 요실금이 있어.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을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해요? 물 안 먹어요. 요실금 있어도 수분 섭취합니다. 또 변비를 예방해야 돼요. 왜? 변비가 있으면 힘주죠? 힘주면 배에 압력 차면 복압성, 그 압력으로 눌려서 오히려 요실금이 더 나온다는 거. 체중 조절해야 된다. 살 빼라는 얘기입니다. 살찌면 요실금도 생긴다. 고혈압도 생기잖아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증식해서 소변이 마려운데도 참기도 힘들고 싸고도 더 뭐 찝찝하고 소변 줄기도 깔끔하게 안 나오고, 이거 뭐죠? 절비선 비대증이에요. 이게 결국은 호르몬이 감소돼서 나타난다. 어떤 호르몬? 남성 호르몬.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배뇨를 조절하기 힘들어. 기저귀나 소변 주머니는 최대한 자제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유도해라. 기저귀는 최후에 보루라고 했어요. 기저귀를 차게 되면 욕창이 생기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항상 수술할 수 있게 해주고요. 기저귀를 찾다 하더라도 간간히 간이병기를 대주세요.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 삐쩍 마른 대상자입니다. 영양이 부족해요. 장기간 누워있어요. 그리고 뭔가 체위 변경이 어려워요. 요실금, 변실금이 있으면 습하니까 피부도 손상되고 미생물도 번식하니까 욕창이 잘 생기겠죠. 침대에서 잡아 끓으면 피부가 또 쓸립니다. 엄청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잡아 끈다 하면 모두 답이 틀려요. 잡아 끌지 않습니다. 욕창의 단계, 물집이 있으면 2단계고요. 썩기 시작했으면 3단계예요. 깊이 썩었으면 4단계입니다. 욕창 초기 좀 불긋불긋해 홍반 나타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찜질합니다. 미지근한 물수건 또는 가볍게 두드린다. 춥지 않다면 30분 정도 햇볕을 쬐주고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줍니다. 체위 변경도 자주 해주면 좋겠어요.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졌어. 예전에 어렸을 때 수두 걸렸었는데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띠 모양으로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있고 가렵고 뭔가 타는 듯한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대상포진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요양보호사 영상 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대상포진 걸릴 수 있는 나이예요. 대상포진은 50부터 주사 맞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은 무조건 맞아라 하잖아요. 대상포진이 증상이 근육통이 많이 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게 대상포진인 경우가 있어요. 등 쪽에 그 브레이지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아프고 따가우면 좀 등 좀 봐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녹내장이죠. 각막이 뿌예 하면은 녹각, 녹내장이에요. 당뇨병 운동 어떻게 하죠?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항상 저혈당에 대비해줘야 돼요.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한다면 운동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혈당을 일단 조절해야 돼요. 뭐 약을 먹던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운동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여서 이 혈당 수치 떨어뜨리려면 사람 쓰러집니다.
의식장애로 급격하게 발생해서 진압력장애, 인지장애가 보인다. 급격하다 하면은 여러분 선망 이젠 기억하시죠? 갑자기 진행되고요. 의식 변화가 있고 수면이 너무 불규칙해.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대상자가 매사에 관심이 없고 말수가 줄고 식욕이 부진하고 불면증이 있다 하면은 우울증이에요. 일단 말이 없다 하면은 무조건 우울증하고 연결하시면 뭐 무리가 없습니다. 평소 말을 잘하던 대상자가 말이 어눌해져 하면 뭐예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리고 몸을 못 가눠 뇌졸중일 수 있다. 좌측뇌가 손상됐어. 그러면은 우측이 마비가 오고요. 우측뇌가 손상됐어. 그러면 좌측이 마비가 옵니다. 크로스로 오잖아요. 보통은 말이 어눌해지고요. 몸이 좀 굳어요. 빨리 119 타고 병원 가세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 파킨슨이죠? 안정시에 덜덜덜덜 떨림이 있다. 점차 근육이 굳어진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파킨슨 병입니다. 덜덜덜덜 하다가 알약을 바닥에 흘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입안에 알약을 넣어준다까지가 국가고시가 원하는 답이죠. 수면장애가 있어. 낮잠 자지 않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시키고요. 자기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카페인 줄이죠. 저녁에 과식하면 숙면이 어렵다. 밤새 소화시키느냐고 피곤하다.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예방접종 주기.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습니다. 디파 해도 아셔야 돼요. 매년 맞는 거 독감주사, 인플루엔자죠. 대상포진, 폐렴구균, 뭐 요양원 가야 돼, 시설 가야 돼, 한 번쯤 맞자고요. 겨울철 뇌졸중이나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법은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이 낫다. 일단 막 바닥에 얼음 얼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낮에 해라. 따뜻하게 해라. 준비운동, 마무리 운동 충분히 해라. 준비운동 몇 분 이상? 10분 이상.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술 마시고 나서 추워지게 되면 뇌졸중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 그 친구 엄마도 술을 늦게까지 이제 부부가 먹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몸이 마비되면서 뇌졸중이 왔어요. 근데 이제 집이 조금 약간 전원주택이어서 외져서 119도 늦게 오고 조치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마비가 좀 심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지 말아라. 나이 먹고 과음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워지면 뇌졸중 옵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항상 나이 먹으면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관 영양, 위관 영양, 비위관 영양, 관이 지나간다. 뭐예요? 코로 이렇게 줄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위관을 고정시키고 이 비위관 주변, 이 콧구멍에다가 이 줄을 넣기 때문에 아픕니다. 윤활제를 발라요. 1분에 50ml까지만 주입하지 그 이상 주입하면은 설사나 탈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온도는요 따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찬 거 먹으면 위경련 나지 않아요? 코로 들어가도 결국은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뜻하게 먹인다. 이 영양 주머니는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지 소독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밥그릇입니다. 우리가 밥그릇 뭐 설거지 정도 하지 맨날 멸균하진 않잖아요. 비위관이 빠지지 않게 반창고로 잘 고정합니다.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무조건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는데 일단 잠그고 보고를 합니다. 가루약은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숟가락을 이용해서 물에 타서 먹이기도 하고요. 그 조금만 먹여야 된다. 1ml 먹여야 된다.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 플라스틱 주사기 있습니다. 반을 제거하고 거기 뭐 1ml, 2ml 써 있잖아요. 그걸로 먹인다. 안녕고 움직여주죠. 안약 눌러줍니다. 어디다가 넣어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하안검이고 아래 눈꺼풀이고 아래 결막량이죠. 여기다가 일단 안약은 이 위에 1, 2cm 위에 쭉 떨어뜨려. 안녕고는요 안에서 밖으로 쭉 짜줘. 한 2cm 넣잖아요. 안녕고는 끈적끈적하니까 집어넣고 움직여주고요. 안약은 눌러줍니다.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주잖아요. 비루관이 어디예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코 여기. 왜? 코로 들어가지 말라고. 중요한 거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녕고는 처음에 이렇게 뚜껑 열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거즈로 버리고 나서 2cm 정도를 짜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녕고를 눌러줍니까? 틀리죠. 안녕고 세 글자죠. 움직여 세 글자예요. 안약 두 글자죠. 눌러 두 글자예요. 그래서 안녕고 눌러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감쪽 같잖아요. 안녕고는 움직여주고요. 안약은 눌러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유치도뇨관, 소변줄을요 유치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소변 주머니는요 이 대상자 사람보다 아래 있어야 돼요. 왜? 이미 내 몸에서 나간 불순물들, 배설물이 내 몸에 다시 흡수되면 안 되니까 내 몸보다 낮게 유지한다. 몸 어디? 방광보다 낮게, 아랫배보다 낮게. 이 도뇨관이요 꺾여있거나 눌려있으면 오줌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배가 아파요. 팽만돼요. 항상 이거 체크해줘야 된다. 금기사항 없으면 수분 먹여라. 뭐 수분은 금하지 않는 한 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소변 주머니요 국가고시용으로는 이 소변 주머니 배출구 버린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알코올솜을 닦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뚜껑을 버리기 전에 여기를 닦고 뚜껑 닫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고시용으로는요 뚜껑 닫고 그 겉에만 알코올솜으로 닦으라고 하네요. 의치 틀리죠?
중요한 건 뭐 있어요? 변형 방지를 위해서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또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의치를 뺍니다. 한 6, 7시간은 빼줘요. 항상 위에부터 끼고 위에 니부터 뺍니다. 위에 끼고 아래 끼고요. 뺄 때도 위에 빼고 아래 빼는 거예요.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끼워서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합니다. 뭐 윗니는 2개의 엄지와 검지로 끼고 아랫니는 검지 하나로 눌러줘라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침대에서 대상자 머리 감길 때는 일단 대소변을 먼저 보게 합니다. 왜? 머리 감기고 있는데 머리가 뜨끈뜨끈하니까 갑자기 똥 마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옮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식사 전, 외출 전, 목욕 전에 항상 대소변을 먼저 보게 합니다. 머리카락을 드라이로 말리고 빗질하고요. 양쪽 귀를 막아요. 한쪽 귀 이렇게 보게 나오면 틀립니다. 눈을 수건으로 덮는 거예요. 얼굴을 덮는 게 아니에요.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불은요 허리까지 접어서 내리래요. 여성 회음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닦는 순서 항상 마지막이 항문이라고 했습니다.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항문이 마지막이다. 우리 생식기 보세요. 여기 소변 나오잖아요. 요돌 그리고 질 있죠? 여기 항문 있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 거예요. 침상 목욕 시 얼굴 닦는 순서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기억나시죠?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이 순서로 닦으세요. 자주 나오네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옷,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는 입히는 순서 입마건이죠. 입마건을 적어요. 그리고 왼쪽 편마비면은 마비된 쪽이 왼쪽이죠. 그러면은 입마건, 마비 쪽이 왼쪽이다. 그러면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다. 그리고 나서 입마건, 그럼 뭐예요? 마비 쪽이 왼쪽이야.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야. 가운데 뭐가 들어가? 머리가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왼쪽, 머리, 오른쪽. 또는 여기가 수액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벗을 때 벗건 쓰세요. 벗건. 건강한 쪽이 어디야? 아, 오른쪽이구나. 중간에 머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입마건, 벗건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신체 손상 예방하는 방법. 누구 신체 손상? 요양보호사요. 무릎은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고 지지면은 넓힌다. 다리를 적당히 앞뒤나 양옆으로 벌린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힘을 써야 이게 힘이 잘 써질까요? 가슴과 허리, 요 몸통 있죠. 내 몸통. 여기서 몸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멀리서 깔짝깔짝 거리면 다 삔니다. 그래서 가슴과 허리 여기서 잡습니다. 큰 근육을 사용해야지 손가락으로 깔짝깔짝거리면 삔다는 거.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허리는 꼿꼿이 펴져.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여보입니다. 무릎만 굽히세요. 무릎만. 항상 무릎만 굽히세요. 휠체어 접는 순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야 접자 이러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예전에 사준 비싼 잠바가 생각났으니까요. 야 잠바내나 18. 그래서 휠체어 접는 순서는 잠발 18입니다. 잠바 18 아니에요. 잠금 장치를 잠굽니다. 발 받침대 들어올리죠. 시트 들어올리고 팔걸이 잡아 잡는다. 휠체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잠금 장치 잠궈요. 그 다음에 팔 받침대 들어올리고요. 시트 들어올리고 팔걸이 접어 올립니다. 아래서 위로 올라간다. 잠발 18. 펴는 순서는요. 항상 잠금 장치가 먼저 그 다음에 8C까지예요. 접는 순서 외우세요. 야 접자. 잠발 18. 잠바내나 18. 잠발 18.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 하면은 뭐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나시죠? 울퉁불퉁한 길 문턱은요. 진동을 느끼지 않게 앞바퀴를 들어 올렸어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 이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가야 속력이 준다.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죠. 비탈진 길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휠체어를 뒤로 해서 슬금슬금 보면서 갑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자동차에 태울 때 어떻게 앉혀요? 엉덩이 뒤밀고 한 다리 가요. 대상자가 보행기 이용할 때 팔꿈치 각도는 30도, 높이는 엉덩이 높이라는 거.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엉덩이 높이예요, 보행기가.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기 하는 순서 항상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는 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트 건강한 다리, 보행기랑 아픈 다리를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갑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두 다리가 다 불편해. 그랬을 때는 보행기 가고 한 다리 가고 또 한 다리 간다. 우측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 이용해서 평지 걸을 때 여러분 평지랑 내려갈 때 순서가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올지건마 외우셨죠?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그럼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이죠. 지마건. 지팡이 마비 다리가 어느 쪽이야? 우측 편마비면은 마비 다리가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다. 그래서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 올라갈 때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어느 쪽이야? 왼쪽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옳지건마, 내려갈 때나 평지는요 지마건이다. 화재가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계단이 좋죠? 엘리베이터 타면은 뚝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이제 귀가 다 들어가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시면 되겠습니다. 기어서 이동하는데 배는 닿지 말래요. 한쪽 손만 짚고 이렇게 나가야 한 방향으로 나가지, 왼손 오른손 섰다가는 길을 잃습니다. 고혈압 대상자, 저염 저지방 너무 중요해서 또 나왔어요. 보리밥, 야채찜 요런 게 좋다. 요런 걸 물어봅니다. 염분 많은 젓갈류, 장아찌는 피하죠. 콜레스테롤이 많은 쇠간이나 곱창 등의 내장류는 피합니다. 저염 저지방이니까 소금기가 적고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단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대상자의 침구류, 시트는요 옅은색 면 제품이 좋다. 오염을 빨리 알 수 있으므로 요 매트릭스는 바닥에 까는 거예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게 좋다. 바닥에 까는 것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말려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되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말려라. 베개는 커버는 흡수가 잘 돼야 되겠지만 열을 흡수하지 않고 습기가 흡수하지 않는 베개가 좋다. 베개보는 당연히 흡수를 잘해야겠죠? 와상 대상자, 누워있는 대상자는요 3일에서 5일에 한 번 청결한 시트로 바꿔준다. 일주일 아니에요. 3일에서 5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되겠네요. 감염 대상자는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베개는 수평이 되게 한다. 어디를? 척추와 머리가. 양털, 오리털, 눅눅한 침구는 그늘에 말린다. 쪼그라드니까.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뭐라고 해야 돼? 항상 주어가 I, 내가 돼야 돼요. 아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힘드네요. 걱정돼요. 속상해요. 이거죠? 항상 주어가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I 메시지예요.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려. 정면에서 또박또박 눈짓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얘기합니다. 그 노인 보청기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을 크게 해줍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돼요. 3시 방향에 물건 놓았습니다.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놨어요. 이런 식으로요. 접촉하기 전에 항상 말을 먼저 건네세요. 요양보호사가 반복으로 앞으로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다음 의사소통. 그림판, 문자판, 짧은 문장, 이해력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좋다. 짧고 그냥 천천히 간단하게 얘기한다.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하면은 뭐예요? 주 기억하시죠?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요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요거 한 줄만 기억하세요. 진압력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려면 익숙한 것을 자주 인식시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진압력 장애예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기본적인 거 자주 반복해요.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요양보호는요 획일화된 요양보호, 일관된 요양보호 아니었잖아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였잖아요. 진압력 장애 대상자는 항상 하던 것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이게 이상한데? 아니고 이게 맞아요. 온종일 TV만 보는 대상자와 가끔 영화를 보러 가자 했을 때 이 여가활동이 뭐냐?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사오라고 해서 사교 오락활동 기억하시죠?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 간간히 나옵니다.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거는요 사오라고 해서죠 사교 오락활동입니다.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요 사교 오락활동이다. 텃밭 가꾸는 거 소일활동, 식물 가꾸는 거 소일활동, TV 보고 신문 보는 거 소일활동이죠. 종이접기, 퍼즐놀이 소일활동이에요.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서예교실, 자기개발이죠. 밖에 나가서 하는 산책과 체조는요 운동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요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하고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중복되지 않게 공식화된 용어로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정확히 기록해? 오줌 많이 쌌다. 이게 아니에요. 300cc 소변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밥 많이 먹었다. 아니에요. 한 공기 먹었다 또는 2분의 1 공기 이런 식으로요. 요양보호 보고의 원칙.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보고, 급해, 말로 합니다. 구두보고죠? 정확해야 돼요. 자료 필요해요. 서면보고예요. 치매 대상자 식사 제공할 때 앞치마가 좋고 사발이 좋다. 음식 뜨거운지 미리 확인하고 뭔가 이렇게 간장, 소금 이런 거 식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먹기 때문이죠.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줘서요.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밥 먹고 있는 사실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숟가락이라도 좀 무거우면 다시 상기한다는 거예요. 졸려하고 초조해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을까요? 상태 좋아지면 먹이는 거예요. 씹는 행위를 잊어버렸다면 갈아서 제공하고요. 세팅 다 맞춰놓고 식사하도록 해야 돼요. 자리 중간중간에 비우면 위험해지니까요. 여기서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면 식사 제공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냥 대상자가 거부해도 해야 되는 건 뭐 있어요? 양치입니다. 양치는 거부해도 시켜야 된다.
치매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나타났어. 방을요, 화장실하고 좀 가까운 곳으로 배정하고요. 배뇨 훈련을 해줘야 돼요. 낮에는 2시간 간격,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가 오줌 좀 지렸다고 기저귀 하면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저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골에 상부를 눌러주어서 방광을 확실히 비워주면은 오줌을 좀 쥐어짜니까 덜 나온다는 거. 뭐 화장실 가기가 좀 그렇다 하면 이동식 변기 대주고요. 요실금 했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야간에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할 수는 있어요. 금지하는 건 아니고 제한은 가능하다는 거. 치매 대상자가 배고픈데 왜 밥 안 줘? 밥 줬는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드셨네요. 빈식에 보여주거나 달력에 동그라미 쳤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배의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왜 배회를 할까요? 똥은 좀 말릴 수 있죠? 대소변 욕구 먼저 확인하고요. 배회를 했을 때는 배회 코스를 오히려 만들어줘야 돼요. 어디다? 실내에다가. 그리고 낮인 것처럼, 밤이 아닌 것처럼 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튼을 쳐요. 밖에 깜깜한 거 안 보이게 조명을 밝게 켜주는 겁니다. TV도 틀어요. 크게 트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일거리 주거나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잠궈야 돼요. 자꾸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시키고 관심을 좀 돌리고 사랑을 줘야 된다. 함께 있어준다. 이게 사랑 주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줍니다. 배의 증상을 보인다면 밤이 아니다. 지금 낮이다. 이렇게 연출해 주고요. 함께 있어주고 배회 코스를 실내에다 만들어줍니다. 치매 대상자가 난폭 행동을 보였어요. 쉬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거 상기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만 보면 막 열받아서 미쳐. 그 사람하고 마주치지 않게 회피요법을 해주세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바지를 벗고 다가와서 껴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요. 단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껴안으라고 할 때 단호하게 말해도 좋겠지만은 침착하게 또 이 벗은 옷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 5개 중에서 잘 맞추시는데요. 나를 만졌어, 성추행했어 이런 경우는 단호하게가 거의 답이고요. 그냥 이유 없이 자기가 스스로 옷을 벗었어 이런 경우는 불편한 거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임종의 적응 5단계 부분협 우수. 아니야, 난 살 수 있을 거야. 부정하는 거죠. 왜 하필 나야? 화가 납니다. 우리 막내딸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내년부 벚꽃 구경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타협하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울해요. 나는 지쳤어. 이제 체념하는 거예요. 수용입니다. 부분협 우수. 이 순서도 물어보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타협이 협상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임종이 임박했어. 담요로 보온해주고요.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 채워주고 죽으면 패드 대주는 거예요. 음식물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옆으로 돌려줘요. 배액이 잘 되게요. 약간의 스킨십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요. 입술이 건조하니까 뭔가 발라주고 입안에 뭐 스프레이를 뿌려주기도 하고요. 젖은 헝겊으로 이렇게 닦아주기도 합니다. 사후관리. 조명은 차분하게, 죽으면 차분해지는 거예요. 사후강직 되기 전에 바른 자세로 몸을 좀 펴줍니다. 2에서 4시간이 사후강직되는 시간이죠. 눈을 못 감았다면은 솜을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고요. 시트 어디까지 덮어요? 어깨까지만 덮어요. 이런 장치 같은 거 요양보호사가 제거하지 않습니다. 의치도요. 가족이 뭐 뺄지 말지 확인합니다. 우리는 소유물의 목록만 만듭니다. 머리나 어깨를 높여서 얼굴색이 까매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요. 응급처치의 원칙은요.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하고요. 응급처치 교육 받은 사람 지시에 따라요. 응급처치 언제까지 중단하지 않습니까?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질식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하임리히법 하죠?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후상방 하면은 귀도 후상방으로 잡아당겼어요.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다. 경련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를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고요. 두 번째는요.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다치지 않게 해준다요. 보통 1분 정도는 괜찮다. 5분 이상 하면 119 부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화상 즉시 찬물에 담그세요. 한 15분이요. 또 담글 수 없다면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죠. 물집 안 터뜨립니다. 이도화상이에요. 벗겨지지 않으면 가위로 자르고 장신구 빨리 빼야 돼요. 골자로 의심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냉찜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 반도각이 인상.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으로 반응을 사정하는 게 반응 확인이에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 가슴 압박. 폐 인공호흡. 이게 바로 30대 이다. 그 다음에 기도 유지를 하는데 여기서는 턱을
들어 올리죠. 일자로 합니다. 경련만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도가기 인상 이 순서 물어보잖아요. 반도가기 인상 반응 확인하고 도움 요청하고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심폐 중간에 기도 유지 턱을 들어 올리는 게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5cm만 누른다. 팔을 곧게 펴서 체중으로 누른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심폐는 30대 2다. 분당 몇 회 속도로 눌러요? 1분은 몇 초예요? 60초죠. 1초에 2번 누릅니다. 그러면 120회죠? 100에서 120회 누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닿는 게 아니라 손꿈치나 손바닥이 닿습니다. 위치는 뭐 이동하지 않았어요. 심정지 대상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전원을 켜야 돼요. 모든 기기는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패드를 부착해요. 어디다 붙여요? 3, 2에 붙이죠. 3, 2.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무조건 3, 2 숫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세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두 물러나세요 한 다음에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 대상자 자체의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돼서 다른 사람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계 작동시키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어디야? 쇄골뼈 아래. 왼쪽은 뭐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아래. 리듬 분석 2분 간격으로. 이런 충전 중에도 계속 가슴 압박한다. 분석 중입니다 하면은 손을 뗀다. 모두 물러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안전벨트 가는 순서 오른쪽, 왼쪽.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에서 보통 한 80%는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모르겠다 싶은 건 기껏해야 3문제, 5문제밖에 없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보세요.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합격 가자.